이란 내부 상황이 매우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공격 때문에 이란 혁명 수비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공격에 대해 자신도 전혀 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이제 미국이 엄청난 양의 장비와 무기를 아랍에미리트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응을 준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해 지금 이란 해안 곳곳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접한 해안에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페스카존 대통령은 정부의 사전 인지나 조율 없이 IRGC가 아랍에미리트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한 것에 대해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페스크잔 대통령은 이란의 걸프 지역 주변국들과의 긴장 고조 전략을 광기라며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경고했습니다. 이는 IRGC가 이란 정부의 통제 밖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확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쟁이 시작된 지 약 일주일 만에 이란 대통령이 실제로 걸프 이웃 국가들에게 영상으로 공개 사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 IRGC가 그에게 많은 압력을 가했고 그는 사과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과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이죠. 기본적으로 이란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정권이 살아남을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테러 공격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리포트는 계속됩니다. 외무장관 아라가치가 파키스탄에서 협상 중인 동안 IRGC는 헤르무즈에서 선박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페스카잔은 공개적으로 외교를 촉구하는 반면 IRGC는 공개적으로 미국 선박을 침몰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RGC는 이란 대통령에게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목표물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IRGC가 계속해서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협상가들이 테이블에서 무슨 말을 하든 이란은 또 다른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IRGC 입장에서 그들은 무언가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제도 헤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잃고 있어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해운회사 머스크는 미국의 호의를 받으며 헤르무즈 해협을 아무런 방해 없이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일은 프리덤 작전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해군이 페르시아만에 갇힌 선박들이 헤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 국제 해역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귀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선박들 중 일부는 60일 넘게, 즉 2달이 넘도록 갇혀 있었습니다. 보급품도 바닥나고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미 해군은 또한 두 척의 구축함 USS 트런스턴과 USS 메이슨이 어제 집중 사격을 받으면서도 헤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구축함들은 전투기와 AF-64의 지원을 받으며 이란의 소형 보트, 미사일, 그리고 드론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땠는지 아세요? 미 해군이 이란 보트들을 처리했어요. 보여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 트윗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란은 선박 이동과 관련된 프로젝트 프리덤과 관련해서 한국 화물선을 포함한 무관한 국가들에게도 공격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이 임무에 참여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척의 고속정로를 격추시켰고 그게 그들이 가진 전부입니다. 한국 선박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해협을 통과하면서 피해를 입은 사례는 없습니다.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와 합참의장 댄 케이는 내일 아침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 월요일 밤에 영상을 녹화 중이고 기자회견은 화요일 아침에 열립니다. 내일 두 번째 영상이 올라오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월요일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뉴스 기관들로부터 받고 있는 보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가 공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와 그들의 여러 항구 중 하나이자 석유 수송용으로는 유일한 항구에 불이 났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통해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방금 저지른 일이 약 3주 동안 계속되어 온 휴전 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밑에서 어떤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일종의 허세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위성 지도를 보면 많은 이동이 걸프 국가들, 특히 걸프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로 이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행정부 발언만 보면 문제없고 이란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군사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중부사령부 사령관 브래드 쿠퍼 제독의 성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헤르무즈 해협에 들어간 구축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시죠. 순항 미사일은 미 해군 함정 두 척 모두를 노렸지만 주로 상업 선박을 목표로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강호했고 우리의 약속에 따라 모든 상업 선박도 강호했습니다. 우리는 상업 선박을 향한 드론 공격도 받았지만 우리의 약속에 따라 모든 공격을 방어했습니다. 그리고 소형 보트들은 모두 상업 선박을 공격하려 했고 모두 아파치와 시오크 헬리콥터에 의해 격침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한데 남부 이란의 카셴과 반다르 아바스 항구에서 여러 차례 폭발이 발생했다는 보고도 들어왔습니다. 이 보고는 사실 이란의 저명한 언론인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나온 것으로 많은 이란인들이 그에게 내부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전달합니다. 그는 여전히 몇몇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란인 99%는 사실상 인터넷이 없습니다. 어젯밤 이란 시간 새벽 4시 그가 받은 메시지를 보세요. 4시 16분 호르존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카셈에서 2번의 폭발이 있었고 그 다음은 반다르 아바스 그리고 다시 반다르 아바스에서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분 이내에 여러 번의 폭발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분명히 뭔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이란이 헤르무즈 해협과 그 근처 그리고 물론 오만만 근처에 가지고 있는 섬들과 항구들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는 엄청난 수의 미국 공중급유기가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이륙해서 어제 이란이 공격했던 나라 아랍에미리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월요일에 이스라엘에서 대략 40대의 급유기가 이륙했고 화요일이 되자마자 약 30분이 지난 시점에 6대가 더 이륙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6대는 화요일 단 30분 만에 이륙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만약 이것이 단독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라면 아마도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어제 아침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한 것까지 더하고 또 이스라엘 언론에서 나오는 일부 보도들과 합쳐서 보면 상황이 점점 더 격화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건 격화라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시작한 건 이란이었으니까요.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아랍에미리트 공격에 대응해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와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 아랍에미리트는 5월 5일부터 8일까지 학교와 기타 프로그램에 대해 온라인 수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란의 추가 공격을 예상하거나 다른 무언가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몇 차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아랍에미리트 공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지만 이란에 대해서는 언급했습니다. 그가 한 말을 몇 가지 클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들에게는 곧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폭발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의 석유 시설은 가동을 중단하면 지하와 기계적인 부분 모두 그렇지만 특히 지하에서는 거의 100%의 경우 실제로 폭발해서 주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석유를 다시 얻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30, 40% 정도는 회수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나라의 석유 시스템에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요. 저장할 공간이 다 떨어졌어요. 네. 그 사람들이 말하길 2주 후에 알다시피 시간에 대해 얘기할 때 2주 후면 그들의 석유가 자연적으로 폭발해서 그 이후로는 정말로 회복하기 힘들 거라고 해요. 그리고 그는 미국이 협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레드라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협상은 지금 마쿠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발표되면 우리가 무엇을 협상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곧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라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고농축 우라늄을 꼭 돌려받아야 하나요? 그게 협상 레드라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들이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해야 합니까? 그리고 참고로 가치 측면에서 볼 때 그건 별로 가치가 없고 아마도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들은 항상 아마도 이 훌륭한 조종사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하길 좋아하지만요. 달도 없는 새벽 1시에 한밤중에 모든 폭탄이 그 환기구로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정말 저는 완전히 파괴됐다고 했고 원자력위원회도 동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구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만약 가능했다면 분명 구했을 겁니다. 정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작전 중 하나였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냥 빛나고 있죠. 저는 그걸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유혹받지 않죠. 그게 당신의 레드라인인가요? 그들은 우리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걸 돌려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걸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들이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과 강도 높은 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게 레드라인입니까? 네,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이웃 나라들을 보세요. 그들은 더 적게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요 라고 말합니다. 봐요, 미사일은 위험합니다. 네, 그들은 이를 제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윈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이 전쟁을 매우 강력하게 지지해왔는데 공개적으로 미국이 정권에 반대하는 이란 국민들에게 무기를 지원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시작될 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미국이 쿠르드족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쿠르드족이 이를 이란 내 시위대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미국 군대를 파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란에 이미 수백만 명이 있지만 무기만 없습니다. 그들에게 무기를 주면 우리처럼 일어나서 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수정헌법 2조 방식이 이 전쟁을 끝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이 질문을 받았는데 그의 답변을 들어보시죠.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옵니다. 대부분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란 사람들 말인데요. 보세요. 만약 그들에게 총이 있었다면, 사실 그들은 총이 없지만 만약 총이 있었다면 알다시피 총이 보내졌고 다른 사람들이 그 총을 가져갔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총이 있었다면 그들은 맞서 싸웠을 겁니다. 저는 그 점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AK-47을 가진 사람들과 맞서서 설령 25만 명이 있다고 해도 버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처음에 저에게 그들을 보고 싶냐고 물으셨죠. 저는 그 부분에 갈등을 느낍니다. 처음 2주 만에 4만 2천 명을 잃었으니까요. 저는 사실 그런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그들은 총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 생각엔 그들이 총을 조금씩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총만 갖추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싸울 겁니다. 하지만 무장한 사람들이 있고 반대편에는 아주 좋은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이제 그들은 많이 약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고 해요. 그들은 돈도 못 받고 있고 우리는 군사적으로 그들을 완전히 박살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했어요. 지금 이란이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란이 오늘날의 위치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1979년 이슬람 혁명 시기로 돌아가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19세기 카자르 왕조가 이란을 통치하던 시기로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그 당시 지배계층이 내렸던 결정들이 오늘날까지도 이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거 아셨나요? 이것이 오늘 공개된 저희 여러 편으로 구성된 팟캐스트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역사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해서 시청하실 수도 있고 화면에 나오는 엔드 스크린을 클릭해서 즉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해서 바로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